결혼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만난 시어머니에 따라 며느리의 자존감이 확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준다면 큰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겠지만 아들을 돕는 가사도우미로만 생각한다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급기야 이혼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막장 시어머니를 만나면 얼굴을 안 보고 살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편의 성품에만 믿고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결혼했지만 막무가내로 절 무시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겉모습으로 인성을 판단하는 인간에게 제 이야기를 멋지게 복사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이 여건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학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외국에서 살아온 친구는 학교 전체에서 한두 명 있을지도 모르는 정도였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셔서 저는 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2주기가 끝나고 아버지는 미국에서 한인 슈퍼를 차릴 만큼 돈을 모았고 저희 가족은 꽤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쯤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거의 20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던 셈이죠. 물론 외국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살았던 곳들은 직업이나 학력을 기반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종차별은 있었지만 청소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혹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당연히 한국 사회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학력 차별과 성차별, 사무직과 기술직에 대한 차별이 정말 컸더라고요. 한국에서 살 거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지만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입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즐겁지 않더라고요. 연봉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죽어라 일만 하는 것 같은 생각에 우울했었습니다. 결국 3년 전에 단위 회사에서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청소업체였죠. 지연아, 나 혜미야. 잘 지낼 거야? 혜미구나. 오랜만이네. 너는 뭐 잘 지내니? 너 회사 관뒀다며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그게 사실 창업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뭐, 대단한 건 아니야. 정말 뭐해? 나도 너랑 일하고 싶다. 회사 가기 싫다는 게 사실이야. 청소업체를 차렸어. 회사나 관공서, 학원, 상가 등을 청소해 주는 거야.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 이 사업체도 한번 운영해 보려고. 뭐, 청소야. 나는 회사에 계속 다녀야겠다. 사무실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애가 뭔 청소야? 너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 좀 실망을 했어? 아니, 미국 갔다 오고 대학 나오면 뭐, 대기업에 다녀야 해? 관심 있는 일이면 젊을 때 한번 해보는 거지.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충분히 시장 조사 해보고 하는 거야. 뭐, 그거야. 그런데 주연아, 솔직히 내가 진짜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음악. 혹시라도 소개팅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회사 오너라고 말해야 해. 청소업체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해. 상대방이 청소부인 줄 알고 도망가기도 하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이 소개팅을 해봐도 괜찮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얼굴이라도 보자고 해. 이렇게 제 주변 친구들은 여자 혼자 청소업체를 운영한다고 말해줘서 내가 충분히 시장 넓기를 보고 일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직원 2명과 함께 작은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했어. 물론 저도 같이 일했지. 한 달 정도 동안은 온몸에 근육통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어.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 우리 업체가 다른 청소업체보다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서 청소 의뢰가 들어왔어. 저희는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본격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미화원분들은 근무복이나 청소도구 등을 가장 편한 것으로 구입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전에 마대자루와 쓰레받기로 청소하는 것과 성능 좋은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제 열정이 직원들에게도 전해졌는지 중간에 누군가 그만둔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는 행운이 많았습니다. 미화 과장님, 오셨을 때 피곤하지는 않으셨나요? 아, 그렇지요. 어제는 일찍 퇴근해서 덕분에 편하게 쉬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하루 일찍 퇴근하고 쉴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출발하시는 건 맞죠? 청소 도구를 다시 한번 싹 점검해 주세요, 아이쿠. 저는 벌써 다 체크했어요. 사장님 어제 늦게까지 일하셨는데 아직 출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앉아서 좀 쉬세요. 몸살이 날까봐 직원분들이 매일 땀 흘리며 일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잘해야죠. 그럼 우리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요. 커피 사올게요. 이렇게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저는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욕심이 생겼어요. 이사를 하게 되면 보통 입주 청소를 맡기는데 한 곳에서 입주 청소를 한 번에 하는 곳이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 더 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포장이사업체는 기존 업체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틈을 찾는 것이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 집처럼 생각하고 성실하게 해냅니다. 일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꽤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기분이 좋았던 전 직원들과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사장님, 여기 소주 5병하고 고기 5인분 더 주세요. 아, 그리고 저 음료수랑 계란말이는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자주 오셔서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마음씨 좋은 사장님으로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지금까지 보낸 후 택시를 잡으려는데 사장님이 쭈뼛거리며 나오시더군요. 저기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뭐 계산 안 된 게 혹시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에요. 실은 아까 술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랑 같은 동네에 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장님하고 같은 동네였군요. 2년이네요. 예. 시간도 늦어서 택시를 잡으면 꽤 비용이 많이 나올 텐데 괜찮으시면 제가 태워다 드려도 될까요? 아,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 택시 타면 돼요. 그래도 여자 혼자서 택시를 타면 요즘 위험해요. 제 차로 가셔요. 지름길로 가면 금방이니까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사장님, 식당 진짜 자주 갈게요. 감사합니다. 우연인지 저랑 같은 동네에 사는데요. 고깃집 사장님은 회식이 늦게 끝나면 항상 차를 태워다 주셨어요. 솔직히 고깃집은 저녁에 술을 팔기 때문에 새벽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쟤를 태워다 주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셔서 미안해하셨죠. 그래서 사장님은 쉬는 날 점심이라도 한번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내가 잘하는 음식점이 있어서라며 꽤 분위기 좋은 파스타 가게로 데려가셨어요. 아, 여기는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기 좋을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기에 온 것 같아요. 가게가 참 예쁘네요. 혼자 오고는 지원 씨를 만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같이 와요. 실례인 줄은 알았지만요. 혹시 지금 만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요. 아니요. 일이 많아서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저도 바빠서 나이 먹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봤거든요. 이제 가게도 자리가 잡혀서 저도 이제 사람도 만나고 하려는데 지원 씨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훈 씨가 저한테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니 기분 좋네요. 근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뜻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식당에 매번 올 때마다 연륜이 있으신 분들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왠지 젊은 분들 다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서요. 아, 그렇죠. 저는 청소업체에서 일해요. 자세한 나을 바꿔야 한다 생각하며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 다정한 연인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청소업체 대표로 보기보다는 직원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깃집에서도 직원들이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대신 지훈 씨라고 불렀는데 직원들은 모두 제 부모님보다 연장된 나이로 느껴져 사장님을 부르는 것이 서툴러 보이거나 불편해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에게 제 신분을 일부러 바꾸어서 호칭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속이 아니었지만 교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은 결혼 후에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드문 세상이라 보니 남자친구 주변에서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청소를 한다고 해도 창피할 정도는 아닌데 그런 점을 넘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약 1년 지난 후에 결혼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남자친구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서 조촐하게 하자고 제안했죠. 자기야, 우리 자기 부모님 계신 시골에서 결혼식 올릴까? 어르신들이 솔직히 서울까지 오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힘들 거고 비용도 여기보다 훨씬 저렴할 것 같아서 시골에서 비용이야 뭐. 여기보다 당연히 싸겠지만. 지원아, 너 시골 예식장 한 번도 안 가봤지? 거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박해. 자기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그래서 난 좀 걱정돼. 어우, 아니야, 왜 그런 걸? 자기가 신경 써. 내가 하자고 말한 건데. 결혼식이 무슨 돈 많다고 자랑하는 날도 아니고, 가짜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나중에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잖아. 솔직히, 나야 남자니까 결혼식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기 정말 괜찮겠어?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매우 좋아하실 테니까, 얘기 끝났네. 이번 주말에 시골에 한번 내려가서 부모님께 내가 잘 설명해드리고, 최면수를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 자기야. 내가 평생 잘 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서 결혼식을 올려볼까 하는 제안에 우리 엄마는 살짝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형제들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결혼하는 거라 전 친척들이 다 먼저 오실거든요. 특급 호텔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곳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두 사람을 축복하고 축하해주기 위한 자리니까 최면수를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 제 고집대로 저희는 시부모님이 계신 시골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가을에 식을 올렸기에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추석이었죠. 시부모님과 갈등이 생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운영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건 맞지만 대표이다 보니 이런저런 미팅도 많고 직원 관리와 홍보일까지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와중에 결혼식 준비에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일이 정말 산더미같이 쌓여 있더라고요. 게다가 바로 찾아온 추석은 앞뒤 쉬는 날을 합치면 일주일 정도나 되었고요. 더 이상 이름 잃으면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아. 전 이번 추석만 사무실에 좀 나가야 할 것 같다. 그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이번 추석에는 나 출근해야 할 것 같아. 정말 자기 힘들겠다. 난 뭐 일에 익숙하니까 괜찮지만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못 가서 마음이 좀 그러네. 그거야 내가 말씀드리면 되지만 자기 무리하는 게 난 더 걱정이야. 사실 나 그동안 결혼 준비하느라 시간 많이 걸리는 일은 최대한 미뤄놨었거든.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자기 부모님은 당연히 오실 줄 아실 텐데. 걱정이네. 보통 회사는 빨간 날은 다 쉬던데 자기가 고생이 많아 그럼 추석 내내 나가야? 이렇게 변경해보세요. 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야겠어? 대신 어머니께 용돈과 선물 좀 사서 드리자. 자기가 말 좀 잘해줘. 알았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걱정 마. 하지만 그렇게 잘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날 밤에 일이 터졌어. 내 남편이 운영하는 고깃집은 밤에 손님이 가장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저 혼자 보냈어. 밤 9시쯤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 이런 시간에 누군가 온다니까 깜짝 놀란 것 같았어.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어. 정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충격을 받아서 문을 열었어. 언니, 어머니 전화도 없이 멀리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버님은 혹시 어디 계신 거예요? 아버님은 말짱하시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들 집에 내가 온다는데 꼭 전화하고 와야 하니?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요. 너희 현관에서 늙은이 계속 세워둘 거니? 아이고, 지친다. 일단
나 좀 들어가자. 물 한 잔만 줘라. 오밤중에 짐 한 보따리를 싸들고 시어머니가 오셨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킨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냐? 20년이나 됐냐? 아니,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애가 명절 때 시댁에 안 오는 게 무슨 소리야? 너희 친정에서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무런 말도 안 하시니, 어머니, 설마 그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생각 좀 해봐. 내가 얼마나 황당해하겠어. 나이든 몸 가지고 힘들게 멀리까지 왔겠니? 아무리 요즘 애들이 자기 뜻대로 못하면 이혼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 아니다. 이렇게 혼자 맘대로 할 거면 지금이라도 결혼 물러나라. 아니, 어머니, 너무 극단적이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노느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요. 이번만 못 가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했을 텐데요. 누가 평소에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하는 거 좋다는 거지요. 근데 명절은 아닌데요.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우리를 물론 먹여야 하고 설령 일이 있다 해도 잘 얘기해서 하루라도 시댁에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테니 어머니, 회사 사정상 그렇게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 못 가면 그 다음 주나 제가 쉴 때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 듣자면 제사 지내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제사 안 지나면 무명절마다 못 어려운 것 아니었나요? 추가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대기업이나 천문학적인 수입이라곤 없고 단지 청소하면서 명절에는 되려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여기저기 일을 하며 조금 더 벌어서 친정에 예의를 갖추고 싶고 이를 위해 청소 일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더는 말할 의사가 없어요. 어머니와 대화할수록 점점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뜻밖에 들어온 남편이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구세주처럼 보였어요. 여보, 어서 오세요. 어머니 오셨는데 명절에 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겼나 봐요. 엄마 오셨다고 하니 괜찮아. 아들 나왔어.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라니. 그냥 며느리라는 애는 그저 희희로만 생각하며 밥도 챙겨주지 않아. 엄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오기 전에 전화하라고 했잖아요. 내일 오전에 제가 모시러 가면 되는데요. 엄마, 힘들게 오지 않고 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명절에는 가지 않는 건데 왜 이 시간에 오셨어요? 제가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괘씸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청소부 주제 결혼하고 첫 명절에 못 오는 건 정말 말이 되나요? 뭐라고요? 엄마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일부러 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명절부터는 올 거라고 하니까 엄마 입장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지훈이 명절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청소 실력 좀 보여주세요. 청소 실력인가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 맨날 먼지가 들어와서 청소해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제가 젊은 사람들처럼 힘이 부족하고 당신이 와서 우리 집이랑 동네 어르신들 집 좀 청소해 주시면 나에게 그런 일을 하면서 받으시는 돈도 주시고 요리하는 것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팔목 인대가 늘어났거든요. 허리 디스크도 있고요. 매주 용돈 잔뜩 주겠으니 청소 잘하는 업체를 불러서 한번 맡겨보세요. 아니야, 시댁 청소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뭐야 매일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청소하는 사람이 팔이 아프면 그만두어야죠.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이 청소인데요. 일은 맞는 거라고요. 정확히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네요. 어쨌든 이번 명절이 끝나고 다음 주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 때는 청소는 남편과 함께 하겠어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인성을 보고 시어머니 생각해서 시골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청소부인 줄 알고 이렇게 무시를 하시니 좀 화가 났어요. 제 편을 강하게 들어주지 않은 남편에게도 물론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이라도 직원이 아니라 사업체 대표라고 말해버릴까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듣기 어려워하실 것 같아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맞는 고부관계가 세상 어디 있겠냐며 남편이 저를 달래준 것도 있었고요. 나중에 어머니와 사이가 좀 좋아지면 그때 진실을 말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연아, 이번에 큰아버지가 이사를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인사 갈 건데 너희도 같이 가야겠다.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비울 수 있니? 아, 어머니, 이번 주에는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요. 이번 주 일이 많아서 좀 쉬고 싶기도 한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나도. 일반적으로 부르지 않는데 큰아버지께서 너희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잠깐 얼굴만 보고 오면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 그럼 잠깐 얼굴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이 4시니까 한 3시쯤 큰아버지 댁에서 나올게요. 그 난동 사건 이후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라 저도 웬만하면 어머니 기분을 맞춰드리고 싶어 합니다. 큰아버지 댁으로 함께 갔습니다. 넓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거실도 넓고 주방도 널찍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잠시 주방으로 오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어머니, 아니, 그럼에도. 명색이 너희가 손님을 모실 사람인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주원이 옆에서 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도와드려야죠. 않겠니?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는 그런 말씀 없으셨죠. 상황이 이러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도와드릴 생각을 해야지. 어째서 너희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니? 어머니께서 여기는 어머님 댁이 아니에요. 말씀을 좀 작게 해주세요. 주원이 큰 소리 내면서 그러니 일단 점심 준비 좀 해보세요. 점심 준비를 해보세요. 뭘 좋아하시는지 알았다고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평소에 너희는 일한다고 맨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직접 음식을 해주세요. 식구들이 건강하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남의 집에서 저가 요리하는 건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어머니 댁도 아니고요. 아무런 소리 말고 큰 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오래 못 속이시니까 내가 알아서 이것저것 해봐. 나는 이제 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이번 기회에 내 최면 치료 좀 해줘라. 그제서야 전 어머니가 왜 기를 쓰고 우리를 큰 아버님 댁에 데리고 갔는지 알았어요. 인사는 핑계였고 자기 식구들 밥을 차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다른 어르신들도 시어머니보다 나이가 같거든요. 많았고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은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남에게 흘리며 음식을 했습니다. 큰아버지와 저희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흐뭇하게 보시고 우리 남편은 눈치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두 같이 식사를 한 후 기분 이상하게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돌멩이를 씹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상을 치우니 제법 시간이 지났더군요. 커피까지 대접한 후 이제 조금씩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참에 큰어머니가 갑자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작은 집 며느리는 어찌하여 이리 많이 음식을 드시냐. 덕분에 잘 먹었구나. 고마워요. 진짜 우리 지훈이가 장가 잘 갔네요. 아유. 형님, 우리 며느리를 칭찬해 주시니 감사해요. 자네, 진짜 복 받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맨날 시키고 먹고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하는 줄도 몰라요. 그나저나 우리 작은 며느리가 회사원인 거라고 해, 형님.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회사원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는 청소부예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오, 그래. 청소가 뭐 어때서 그래요? 예쁘고 잘하는 음식이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어쨌든 무슨 일이든 성실히 하면 된다고요. 그렇긴 한데 몸만 힘들고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 사람들의 인식도 좋지 않은 거죠. 솔직히 음식이라도 잘해야지. 음식도 꽝이면 예전처럼 소박 맞긴 했죠. 요즘 애들은 상상조차 못할 텐데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 속이 타들고 표정 관리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라도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된다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니까. 정말로 화가 나기 일쑤였던 그날 밤, 전 잠이 오지 않았죠. 이런 무시를 계속 받아야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결혼은 오히려 나한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런 고민에 빠진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버님이셨던 남편의 큰형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주버님은 40이 훌쩍 넘으셨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라도 결혼을 한다니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새로운 형님이 될 뿐인데 어머니 댁에 온 날 아주버님이 한 명씩 가족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 형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은행에서 근무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희 어머니는 역시 똑똑해 보였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요. 괜찮았는데 갑자기 제게 쳐다보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물어봤는데요. 아니, 어머니, 왜 갑자기 한숨을 내쉬시는 거죠? 예요. 지훈아, 너도 그 청소일 이름 관뒀다가 공부 좀 하는 게 어때? 공부요. 제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야 하나요,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는 각자 하는 일이 있는 거니까. 어디 나가서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면 입이 부끄러워서 그래. 홍보 못한 건 아니고 청소는 뭐냐. 그런 일은 나이 들어서 해야 돼. 지금은 아직 젊으니까 다른 일을 좀 찾아보라는 거야. 어머니, 제 말씀을 들으니까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뭐,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튼 잘 생각해봐. 그리고 새 사람이 왔으니까 부엌에 가서 커피랑 과일 좀 깎아오고. 혹여라도 새 형님한테 이해시킬 생각도 하지 마라. 은행원이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제 일이 창피하다 하시니 전 더 이상은 집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니 남편은 위로는 그냥 짜증을 내더군요. 저기, 지원아, 솔직히 나도 엄마 말이 달라고 생각 안 해. 물론 우리가 맞벌이를 하긴 해야겠지만 솔직히 와이프가 청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쉽지 않아. 그래, 그러면 자기도 어머니처럼 내일이 창피하다고 생각해? 청소하는 것이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어디서나 과시하고 싶을 만한 직업은 아니야. 그럼 앞으로 어머니가 계속 나를 진정시킨다면 나는 계속 조용히 있을 거야? 내 남편은 나의 위장될 사람이자 우리 집을 방어해줄 사람은 나 빼곤 없다고 말하는 건 우리 엄마가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우리 엄마가 어떻게 잘못을 했겠어? 어머니는 결혼 첫 명절부터 계속 나를 가사도우미로 생각하시고 시골에서 청소하라고 하시거나 큰아버님 댁에서 음식 좀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듣기 어려웠어. 그건 내가 청소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달라는 얘기일 뿐이야. 내가 며느리니까 친척들을 대접할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살면서는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어. 해당 대사를 한국어 문법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있는데 그때마다 따지고 들면 우리 싸움밖에 더해. 그래, 말 잘했어. 그럼 자기는 앞으로도 내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네. 어머니는 여태까지 다 키워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잖냐. 청소나 식사 준비 정도는 시키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 잘 알았어. 그동안 청소일하는 와이프랑 살아서 꽤나 창피했겠다. 자기, 그 말 후회하지 마. 이렇게 남편과 대화가 끝난 저는 다음날 회사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택시를 보내드릴 테니 저희 회사로 오시라고요. 어머니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1층에 있는 저희 직원이 대표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대표실에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놀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아니, 큰 회사의 사장님이시군요. 왜 여기 있어요? 청소부가 아니시면서. 네, 어머님, 이분은 미혼이 아닌 당사의 대표님입니다. 진짜인가, 지원아? 네, 이번에야 말하게 되었네요. 미안해요. 정말 말해주지 그랬나? 그동안 마음에 상했을 텐데 미안하다. 지원아,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태도를 180도 바꿔서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죠. 위치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봐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미 상심할 대로 떨어진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여러 번 기회를 드렸는데 청소를 하건 사업을 운영하건 늘 똑같이 대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무시하시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그런 줄도 몰랐고 어쩌다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니. 역시 사업 중인 애였군. 아, 내가 몰랐던 거니까 그런 게겠지. 우리 서로 잊고 좋은 삶을 살아보자, 진짜. 지원아, 응. 아니요. 제가 청소부로 생각했을 때부터 잘 지냈어야 했겠죠. 하찮은 직업이라고 가사 도우미보다 못하게 다루는 집안이라면 저는 그 인연을 끊으려 합니다. 시원아, 미안해. 내가 다 늙은 내가 뭘 알겠어? 청소 일한다고 하니까 젊은 애가 안쓰러워서 내가 몇 마디 한 거야? 절대 악의는 아니었어. 제발 좀 믿어줘. 악의는 아니셨던 분이 주변 사람들 앞에서 절망친 줄 알아? 이제 말할 것도 없어. 깔끔하게 저희 합의 이혼할 거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할 말을 다하니 속이 후련했어.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어느 정도는 내려가는 느낌이었어. 남편은 처음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섰던 거야. 합의 안 되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냉정히 말했어. 소송까지 갖자 변호사 수임료만 많이 들 것 같으니 남편은 결국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전 신혼집을 나와 제 명의 오피스텔에서 살았습니다. 남편도 시가도 모두 있고 홀로서기 마음의 회사에만 전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여자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훈 씨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지훈이 누나입니다. 누나 있는 줄 모르셨죠? 뭔 소리예요? 누나가 있다는 말은 안 했는데. 초면에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여러 이유로 이혼 준비를 하는 중이라서요. 가족이 되기는 좀 어렵겠죠. 아니, 이혼 얘기는 제가 건너 들었어요. 지훈이가 절 얘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저 그 집 식구들이랑 인연 끊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예, 아니요. 왜요? 대충 짐작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집 형편 어릴 때부터 안 좋았어요. 그래서 큰딸인 저에게 엄마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기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불쌍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닥치는 대로 일해서 생활비를 갖다 드렸는데 갈수록 요구하는 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더 이상 같이 살다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찾지 못하고 일개미처럼 살다 죽겠다 싶던군요. 이 말을 했더니 엄마는 생활비 안 내놓을 거면 인연을 끊자고 하셨고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굴 안 보고 살아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전 그런 것도 전혀 몰랐네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이혼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꼭 이혼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러 온 거예요. 지훈이도 엄마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처음엔 세상 다정하게 잘해주지만 한 번 손에 들어왔다 싶으면 끝없이 요구하죠. 지금까지 만나왔던 여자들은 그것 때문에 다 헤어졌고요. 그 정도까지였군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마터면 제가 제 발로 지옥을 갈 뻔했네요. 아니에요. 이런 가족을 만나게 돼서 제가 죄송하고 부끄럽죠. 할 얘기는 다 있으니까 전 그만 가볼게요. 생기거든요. 제게 물어봐도 좋아요. 제 남편은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은 누나라던 그 낯선 여자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은인과 다름 없었어요.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으려는 건 사실이었지만 남편은 마음속에 약간의 미련이 있었거든요. 연애 시절에 세상 다정해 보이던 그 사람이 결국은 사람 마음을 속이는 쓰레기였다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이혼 준비를 더욱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사무실을 찾아 변호사를 선임했죠.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이혼 조정기일이 되자 조정실에서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제게 생기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폭행한다고 모면한 것이었죠.
황당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냈었지만 폭행한 걸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때린 적이 없는데 당연히 거짓 증인이었죠.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그날 저녁 변호인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저 진짜 어머니를 안 때렸어요. 근데 저렇게 가짜 증인까지 내세우니 어떻게 이걸 밝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이 깜깜해요.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네요. 일단 진정하세요. 오늘 내세운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 전 남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제가 조사를 좀 해볼 테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변호인을 듣고 나니 마침내 진정이 조금씩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은 종종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만 고백하면 상황이 순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어쩌다 한 번 하늘이 도와준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을 무고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이혼이 결정되면서 위자료도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자료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목적은 남편을 정신적으로 상처 입히는 것이었기에 저 역시 조금씩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하지만 선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결과는 언제나 좋을 것입니다. 놀아주세요. 한국어는 곽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제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청소업체가 여전히 번창하고 있다는 것과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인생에서 좋은 일만 겪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며 나쁜 일을 겪으면 결국 좋은 일도 찾아오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1년이 지난 후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나쁜 짓을 저질러온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전 남편의 식당은 망하고 시어머니는 도박에 중독되어 전 재산을 날렸답니다. 시어머니는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 울며 부르짖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도와줄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절대로 법정에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야 할 때는 그 어떤 때도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을 때 나에게 와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모두 내게 와서 나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다. 인생에서 해가 되는 사람은 용기 있게 버릴 수 있는 것을 세련되게 버렸어야 함을 최근 3년 동안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보다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바랄 뿐이다.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